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서! 안녕하세요, 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우 실장님, 이상원 팀장님, 박규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좀 끝나가는데요. 취준생 많이 만나셨죠? 뭐 그중에 뭐 기억에 남는 취준생분들 뭐 계실까요?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력서 잘 써왔는데 면접에서 제대로 못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 이렇게 막 승질내거나 막 이렇게 멱살 잡는다 그런 분위기는 안 되고. 네. 물론 이제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취업을 결국엔 또 못하신 분들도 있고 뭐 면접장이나 그런 데서도 본인의 역량을 좀 다 발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네. 이 팀장님은 이렇게 막 모진말을 했다던가 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막 상처를 막 대못을 박았다던가.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인사 직무자로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그런 말을 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냉정하다. 너무 이제 딱딱딱 끊어서 공식적인 말만 되풀이하니 좀 냉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취준생이면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거의 끝난 지금 인사 담당자나 기업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5억 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지금 할만하못이거든요. 뭔 뜻이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리포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인사 담당자분들께 궁금했던 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불만들을 토로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네, 오늘은 인사 담당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나의 취업 전체 결과에 한 몇 %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60% 정도. 그렇게나? 저는 한 임원 면접이 20%, 인사 담당자가 한 50%, 그리고 실무자가 30% 정도. 제가 생각하기엔 인사 담당자가 한 70% 정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마 서류를 인사 측에서 이제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뭐 엄청 많이 영향을 주는 거겠지, 서류 검토. 근데 실제 면접에서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전 회사는 한 10%? 제가 겪었던 조직들을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30% 언더가 되지 않을까.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인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직무에 포커스된 채용이 많이 줄을 이루면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아무래도 현업에서 직접 전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저희가 취업 관련 상담을 받거나 수업을 들으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꽤 많이 듣는데,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인사 담당자 채용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회사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내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들킬 자신 있어요. 네. 근데 다 걸리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솔직하게 또 얘기하지 말라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참이냐 거짓이냐 논란보다는 진정성이냐 아니냐, 진정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진정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저건 진짜 하고 싶어요라는 간절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회사에서 추구하는 것에 얼마만큼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뭐 스토리를 구상을 하던, 설명을 하던, 표를 그리던, 그림을 그리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좀 재밌게, 그건 과장이 아니잖아요. 뭐 약간의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꾸미고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야 하는지. 생
만 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새 거짓말. 네. 전혀 이제 있지 않은 일을 예,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거에선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제가 사실은 활발하지도 않고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지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에 못 갈 경우 가고 싶지 않았어도 일단 저를 뽑아주는 곳이면 가야 되나 이런 좀 고민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아, 선배로서 예. 내성적인 성격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저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성적이면 조직 생활을 못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하면 뭐 잘한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됐고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뭐 일례로 저도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근데 지금 아까 인터뷰하신 분도 뭐 친구가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내성 좀 끌어주고, 예, 당겨주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끌어주고 그것도 사회니까. 좋지만은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적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내성적인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내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데 가서 합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합격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는 합격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렇죠. 네. 참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걱정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모두 다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내 기호와는 좀 거리가 먼 곳이라도 가본다 라는 신념을 안고 다 던졌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현실적으로, 예,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본인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도 그 회사에서는 그 지원하신 분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 합격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도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아직 제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상사의 말을 따르겠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상사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호통을 치면서 이제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하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었는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 큰 얘기야?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더 공정성 있게 앞으로도 하겠다, 나중에 현직에 가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면접관님께서 호통을 치셨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면접관이 정말 100% 잘못한 거고, 네. 예, 좀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고요. 꼭 이성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지가 누구보다 더 지금도 저 인터뷰 들으면서 충격적인 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을 면접관으로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기업이 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조직이야 대체? 그런 거 있죠. 압박 면접 이런 거 있죠. 막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거나 생애 주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뭐를 테스트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좀 추상적인 저런 것도 시켜? 근데 뭐 마케팅 없어요? 직무나 그런 게? 이런 데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 연관성 말씀하셨지만은 생애 주기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세대에 맞춰서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생애 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프로덕트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입부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 그다음 쇠퇴기 쇠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나온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 사람 얼마나 잘 그려서 뭐 기울기가 어때서 이 사람 10점 뭐 9점 이게 아니라 해당 직무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이 직무 가능하다고 관심도에 봅니다. 대한 판단을 네. 하고 만약에 그 직무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본다면 그럴 법도 하다. 친구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면접에 가서 그냥 질문하는 게 그냥 복장 그런 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그냥 실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무랑 좀 관계 없는 면접에서 실무와 관계 없는 질문들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에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고 나를 떨어뜨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나 어떤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나 이미지를 보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왔을 때 이미 임원 면접까지 갔다면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그 지원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 임원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지금 학생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체적으로는 네. 컬처핏을 좀 체크하시는 맞아요. 게 더 높은 이제 임원들이 보시는 거라. 컬처피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의 문화에 이 문화. 사람이 적합한가에 대한 걸 보기 때문에 뭐 복장에 관한 질문을 했어도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나 아니면 복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답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거, 뭐 당황스러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가지는지 태도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취준생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업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김대리를 파견했습니다. 취업에 한이 쌓인 취준생을 만난 김대리 나와주세요. 네, 팔랑귀 취준생 여러분들 안녕.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 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여선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이 가슴 속에 울분 많이 쌓이셨죠? 아!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많으셨죠? 아!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을 가슴속 시원하게 해드릴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우후후! 하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유, 아무튼 잘 지냈고. 네. 감기 안 걸렸어요? 네, 괜찮아요. 아무튼 반가워요. 저는 저 알아요? 초면이에요. 네. 저는 김대리 명선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예뻐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시죠? 네,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유휴민이고요. 뭐라고? 유휴민. 유휴민군. 아, 네. 그렇게 반가워요. 많이 놀리더라고요. 유휴! 네. 유휴민이고요. 네. 엔지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박수, 박수. 와. 저는 통신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취업 3수생 신병수입니다. 저는 식품공학과를 맡고 있는 공기업 준비하는 25살 서선아입니다. 공기업, 오, 박수. 너무 예뻐요. 선아님, 병수님, 우리 유후님, 네, 유후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우리 취업에 관련된 이제 못다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우리 삼수생은 아까부터 뭔가 억울한 게 많아 보이는데 네. 아무튼 우리 한번 열심히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돈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돈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돈은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예. 약간 예민해요 돈? 네네. 그럼 한마디 일단 한번 질러봐요. 예. 인사 담당자님, 저희 같은 취준생한테는 시간도 돈입니다. 면접비 챙겨주세요. 시원하다. 살짝 시원해졌어요. 후련해요. 왜 이렇게 또 돈에 또 이렇게 민감해져? 살짝 얼굴도 빨개졌는데. 전 부산으로 면접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KTX 타고 왕복 10만 원이나 쓰고 비싸지 KTX. 심지어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로 숙박하면서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이미 20만 원 깨졌고. 그렇게나 썼는데 결과까지 또 크리스마스 아이고. 이브 때 아이고.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아이고. 좀 센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해당 인사 없지. 담당자는 센스가 없고요. 한다면은 물론 결과는 빨리 알려주는 게 지원자분들한테도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끼었다면은 정말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당겨서 하거나.
그때 항상 여러 가지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어버이날 피하기, 맞아요. 뭐 추석 전 피하기, 뭐 이런 거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브 뭐 이거 피하기, 뭐 구정 이거 피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신입체육할 때는. 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자기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해서 붙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걸 다 피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떨어졌을 때가 본인 생일이었다고. 과거에 지원했을 때. 그것까지는 챙길 수가 그거 없죠. 어떻게 챙겨? 그런 일들이 있긴 해요. 많이 억울하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해서 그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정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면 돈도 많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지. 저희가 막 엄청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교통비라든지 그 어떤 준비를 위한 일종의 그런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자 같은 경우에는 헤어나 메이크업도 받고 가기 때문에 기본 10만 원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스펙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익 학원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화가 많네요. 이렇게 면접비 원해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추. 원추 갑자기 원추를 이 친구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면접비는 왜 안 주죠? 많은 기업들이 주는데? 면접비를 주고 있고요. 지급하고 있는데 근데 저 친구는 못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그 기업은 또 면접비를 안 주는 기업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거 다 돈이에요. 이거를. 대기업 밑에 있는 다른 기업. 저는 면접비 주는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근데 이런 장거리 에 계신 분들은 사실 비디오 면접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요새는 또 화상 면접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최종 뭐 임원 면접 이런 거였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안타깝네요, 진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소나 씨가 한번 해볼까요? 이 직무는 이 스펙을 원한다. 왜 말을 안 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토익을 한다고 했는데 토익 준비하면서도 800점 넘는 거는 쉬워도 900점 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900점 넘기 위해서 또 학원을 2달 더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그게 확실하게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는 일부는 나와 있긴 하지만 다다익선이다 이런 느낌으로 공고를 보여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제2외국어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2외국어도 공부를 하면 또 돈이 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인데 그렇죠. 식품인데 그냥 식품을 잘 알면 되는데 왜 굳이 영어를까지 토마토 잘 읽고 소스 케첩 잘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익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건가?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엔지니어. 잘 만들고 잘 개발하고 그럼 아이디어 제안하고 이런 게 내 일인데 토익 공부하고 뭐 인적성 공부하고 인적성 공부할 때도 뭐 추리를 하래요. 이런 추리를 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거에 의문이 지금 많이 들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또 이게 휴민군은 또 이제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엄청난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생각하는 최소의 기준을 정해주고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뭐 거기선 이제 높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요새는 이제 직무 역량이 중요하니까 반도체 공정을 예로 든다면 뭐 공정을 어디 가서 직접 해봤냐, 뭐 어떤 공정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써주면은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계 기업들은 다 말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스펙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제대로 어떤 그 직무 정의서가 정의 안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알려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스펙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스펙은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스펙,
뭐 만약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면 요새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어졌지만은 예를 들어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면 일정 뭐 토익 뭐 700점 이상 정도만 됐다든지 그 정도만 저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이 나오셨지만은 공기업은 또 다른 얘기예요. 공기업은 무엇보다도 그 NCS가 중요하기 때문에 NCS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뭐 면접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당 공기업마다 또 원하는 근데 거의 원하는 스펙들을 다 명시를 해줍니다. 공기업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본인이 갖추고 있다면은 더 뭐 오버해서 더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키워드가 정보의 바다 속에는 없는 정보.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보의 바다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기업 정보나 채용 정보를 찾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취업 박람회 갔었는데 인사 담당자랑 상담을 해봤는데 막상 하는 말은 그냥 다 나와 있는 뻔히 아는 말들밖에 없어서 뭔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현직자 알지 않으면 맞아요. 좀 어렵죠. 정말 그 정확한 그 직무에 대한 설명을 되게, 살아있는 정보. 맞아요. 돌려서 말하는 그런 맞아, 기분? 이제는 인맥도 스펙이 아닌가. 저는 채용 설명회 한번 갔을 때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본인이 생각하는 면접 다 나오니까 다 준비하세요. 무책임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머리 뒤통수 딱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좀 구체적이고 좀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사 담당자님, 기업 정보, 채용 정보 숨겨두셨다가 쌈 싸주실 건가요? 진짜 알려주세요, 제발. 쌈 싸먹어! 근데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면 아우, 사실 대답해 할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지. 네. 근데 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면접에 대해 준비해라서 그거는 물론 인사 담당자도 무책임했다고 보고요. 다만 적어도 뭐 우리 회사에서는 뭐 1차 면접에 이러이러한 거 본다 정도는 충분히 건 기밀이 아니라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된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라면은 역시 거기도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은 큰 강당에 이제 100명에서 150명, 많게 200명씩 모여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런 지원 조건을 갖고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제품을 제공하고 뭐 이런 건지 얘기해 주는데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지원서 서류 전형 통과하는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토익 700점 이상인데 진짜인가요? 라고 이런 것들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면접 시 뭐 이런 거 한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진짜인가요? 아 그거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한 걸 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기준이라든가 채용 원칙이라든가 너희 회사에서 갖고 갈 철학적인 배경과 신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채용 담당자인 거고 그렇죠. 그런 채용 담당자가 그러한 말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채용 설명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아무튼 조금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또 얘기 한마디 하니까 또 속이 후련합니다. 좀 후련해요? 네. 하이파이브. 아주 예.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았어요. 네 번째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자존감이 지금 많이 좀 내려간 상태인지 아니면 나는 아니다. 난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서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귀하의 소중한 인재지만 아쉽게도로 시작하는구나. 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도 또 이뻐요. 또 말도 예쁘게 하네. 감사하대 또. 너무 이쁘게 떨어져도 감사하대. 말을 마음 아프게. 네. 저는 자소서 쓸 때부터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특별한 거 없이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만나기도 약간 조금 그렇죠.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맞아 만나면 그냥 또 밥 사준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다 자존감이 좀 내려간 상태인가?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새벽에 저는 원래 불면증 같은 게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막 4, 5시에 깨면은 잠을 못 자겠어요. 요새 조금 그렇더라고요. 면접 전날이나 뭐 인적성 전날 이런 날 잠도 안 오고. 네. 제가 면접 봤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본인이 만약에 이 회사가 떨어뜨리면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냐고. 아, 떨어뜨리겠구나. 진짜
나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인데 떨어뜨리다니 라고 실망하면서 면접 때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순간에. 그래서 그때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누가 봐도 저 지원자한테 관심이 너무 많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병풍 사러 왔나? 막 이런 느낌이고. 그럴 때는 유후라고 저 뭐야? 제 이름 유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미안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안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갔었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사 담당자분 저도 좋아합니다. 갑자기 너무 지금. 전 나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화 전혀 안 났고 뽑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장에 계신 인사 담당자님들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으셨죠? 우리 취준생의 이야기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라! 지금 얘기해라! 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주변의 인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더 취준생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또 마음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이다, 병.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이 얘기했다시피 조직에 그냥 얼마나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의 판단이라서 불합격을 해서 어떤 이유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조직에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진짜 이 직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거는 조직의 정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물어보는 것들 중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가 이미 방송을 마쳤던 면접편, 스펙편, 어학편,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편에서 다 인적성 편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취준생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알고, 이 세 분이 알고, 제작진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다!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절 대신 새로운 해를 향한 설렘과 기대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사는 언제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